관이 터져가지고 출혈하는 겁니다. 만일 동맥피가 그렇게 출혈을 하고 정맥피가 출혈을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서 간경화나 간암 환자가 정맥류라는 게 있습니다. 정맥류가 무엇이냐 하면은 정맥의 피가 우심방, 우심실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동맥피보다는 정맥피가 많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그 혈행을 방해하니까 이 정맥피가 꽉 차가지고는 군데군데 꽈리처럼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요. 정맥혈관 벽은 동맥혈관 그 벽보다 훨씬 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얇아가지고 터져요. 터지면 정맥류라 그래서 입으로 코로 안 그러면 항문으로 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현상을 정맥류라 그럽니다. 그래서 정맥이 제대로 정맥관을 형성 못하고 너무 부풀고 이러면서 꾸불꾸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 환자에는 이 정맥류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이웃에서 들어보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괄사를 함으로써 이 괄사판에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나오니까 원적외선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진자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액체를 이렇게 파장을 일으킵니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규칙적으로 하는 것을 진자운동이라거든요. 그것처럼 원적외선이 우리가 괄사할 때 몸 안으로 피부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혈관에 있는 그 혈액에 작용을 합니다. 이러면 혈액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떨림을 하거든요. 떨면서 속도를 내고 진행하니까 혈관 벽에 붙어있는 노폐물들이 탁탁 떨어지면서 같이 내려가면서 배설이 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잘 되도록 한다. 또 한 가지, 노폐물이 떨어지고 괄사를 하면 체온이 조금 상승합니다. 이러면서 혈관이 확장됩니다. 이러니까 아주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죠. 혈액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스 교환도 하죠. 가스를 운반합니다. 산소를 운반해주고 탄산가스나 기타 다른 독가스 같은 것을 운반해서 교환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양물질을 공급하는 수송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동맥피에서 흐르는 산소와 영양물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에까지 다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괄사를 하면 동맥경화라든지 관상동맥이 됐다든지 심 또 근육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관상동맥 같은 것은 우리 심장에 굉장히 중요한 동맥이죠. 그래서 이런 동맥이나 정맥이나 모두 다 혈액에 영향을 잘 미치고 혈관을 넓게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괄사가 아주 좋다. 심장이 탁탁하고 아주 콜레스테롤이 많이 붙어있다. 나는 콜레스테롤 중에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런데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몸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저밀도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도록 도와주거든요. 혈액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겁니다. 또 혈액 속에 들어있는 무기질이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도 아주 공급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니까 괄사가 아주 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경에 미치는 영향을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신경에는 하나의 신경에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신경세포가 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뇌 자 여기는 우뇌가 있고 여기는 좌뇌가 있습니다. 큰 고래. 우리가 이 2개골 안에는 대뇌가 80% 이상 차지합니다.
큰 골이죠. 그 다음에 작은 골이라든지 간내라든지 연수라든지 교내라든지 소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뇌를 형성하는데, 그 뇌 중에서 대뇌 중추신경 작용을 하는 대뇌에서 심피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고를 하도록 한다, 판단을 하도록 한다, 창의력도 준다, 이런 가지가지 대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대뇌에 있는 심피질이라는 부분에만 뇌신경세포에 약 150억 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 150억 개가 한 세포, 뇌신경세포 하나에, 그걸 신경원이라고 합니다. 신경원 하나에 돌기가 2개가 있어요. 그렇게 돌기가 2개가 있는데 이게 다 신경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심성으로 원심성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돌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막 별처럼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돌기가 있고, 이 돌기가 전달을 해서 우리가 모든 판단도 하고 지령도 하고 대뇌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150억 개의 세포를 잘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하는 거 신경교세포라는 게 10배가 있다 그래요. 1500억 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말하기를 평생 동안 우리가 사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뇌 중추신경의 그 신경원 세포가 쓰이는 자금량이, 그 세포의 수량이 한 2억 개 정도 쓰면 천재적이라는 말을 한다고 그래요. 난 이거 아직 검증도 못 해보고 있습니다. 학설로 그런다 그래요. 그럼 약 75분의 1만 쓰고 나머지는 점점 뇌세포가 죽어가서 없어진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임종할 때는 물론 다 없어지지만 뇌세포도 그렇게 한 26살부터는 하루에 한 1000개씩 이렇게 죽어간다, 이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신경들, 그러면 뇌의 대뇌피질이라는 이쪽에만 해도 그러는데 몸 전체로 하면 얼마나 신경이 많겠습니까? 거기에 특히 말초신경에서 오는 운동신경세포나 원심성세포, 또 구심성세포, 그러니까 감각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 이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초속 10m에서 100m 속도로 전달 물질을 보내야만 신호가 돼서 우리가 반사운동도 하고 어떤 작용도 하고 또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초속 10m 달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경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진 사람의 신경과 초속 100m의 속도를 가지고 달리는 그러한 신경세포를 가진 사람의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누가 순발력 있게 자라겠어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머리 좋다 하는 거, 뭘 보고 머리 좋다 합니까? 신경세포 활동이 잘하는 것을 보고 머리 좋다 그래요. 아, 걔는 천재란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아들은 천재인가? 이런 착각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신경세포 전달 물질이 아주 신속하게 자랄 때, 그리고 그 물질 작용이 정확할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 전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 전달 물질이 전해지는 과정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순환이에요. 순환이 많습니다. 순환은 어느 점에서 시작해서 다음 점까지 오는 걸 순환이라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전달하고 전달을 또 위로 올리고 하는 그 작용을 그냥 순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니까 순환은 한 점에서 시작해서 한 점으로 돌아가는 순환이라는데, 저 원장은 순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